콘돔을 쓰시면 100명 중에 12명이 임신을 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관계를 했어가 되면 임신 가능성이 없어라고 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가임기 여성분들하고 섹스를 할 때 질 안의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평소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가임기 그녀와 할 때는 타이밍 조절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요. 유독 흥분이 되죠. 얘 가임기인가 보다. 더 조심해야 돼.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애 생각 있을 때는 그때 달리면 돼요. 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다나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닥터유미의 성세포들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피임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도 많은데요. 가장 흔한 오해가 무엇인가요? 일단 저희가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가임기 여성분이 들어오면 임신 가능성에 대해 여쭤봐요. 저희가 써야 되는 약물 중에 태아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현재 복중 태아가 있는지 뭐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는데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는 건 그럼 현재 남자친구가 없는 거냐, 아니면 최근에 이 마지막 생리 날짜 이후에 섹스를 안 했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보통 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건 치료 사정을 했으니까 난 임신 가능성이 없어, 나 콘돔 되게 잘 썼거든, 임신 가능성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서, 아닌데 관계를 하면 이제 질외 사정으로는 10명 중에 2분이 임신해서 오시고요, 콘돔을 쓰시면 100명 중에 12명이 임신을 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계를 했어가 되면 임신 가능성이 없어라고 말하시는 건 실은 좀 아니라는 거죠. 또 경구피임약을 저희가 보통 진료실에서 뭐 치료의 목적이나 등등등으로 되게 많이 권유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약을 쓰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라든지 이거 오래 먹으면 오히려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난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고 피임을 또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피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도 알려주세요. 피임 방법에는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건 뭐 질외 사정이라든지 배란이 되는 날짜를 피해서 날짜를 피하는 뭐 자연 주기법, 그 다음에 콘돔 쓰는 거 있으시고, 그 다음에 피임약 매일 복용하시는 걸 저희가 보통 사전 피임약이라는 그 피임약 복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내에 장치를 넣어서 피임하는 방법이 있고, 팔에다가 장치를 넣어서 피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알려져 있다는 피임법은 일단 자궁 내 또는 뭐 피하에, 이렇게 해서 이식형 피임제가 일단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 거의 피임률이 99.9%에 해당한다. 여기서 0.1%는 뭐냐? 이게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 아무 때나 이제 피임해주세요 라고 갔더니 그래 왔으니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놓치는 경우들. 그래서 보통은 그 99.9의 0.1%도 없애려고 생리 중에 오시라고 하고, 생리 중일 땐 임신일 리가 없으니까 그 확률 자체를 아예 100%로 만들어 버리는, 팔에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에다가 거치하는 방법이 어쨌든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 팔에다가 넣는 애는 자궁 내에 거치하는 거에 비해 호르몬 함량이 전신에 작용하면서 20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함량이 좀 적은 애를 써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치료의 원칙이니까, 팔에 거치했을 때 주로 이제 호소하시는 것들은 뭐 몸이 붓는다던가 여드름이라던가 아니면 부정출혈들,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지 안 그럴지는 진짜 막상 거치해 보셔야 아실 수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이 일단 부작용이고요. 한번 삽입하면 3년간 쓸 수 있어요. 자궁 내에 거치하는 거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구리 피임기랑 호르몬 피임기가 있어요. 구리는 자궁 내에 염증을 유발해서 임신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라, 이건 실제로 사후 피임약 효과로도 많이 써요. 만약에 뭐 지금 당장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살정제 같은 걸 쓸 정도의 상황이야, 그럴 때 피임 뭐 있어요 하면 얘를 넣어주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권유하는 기간이 한 번 넣으면 5년 정도 쓰시라고 해요. 근데 염증을 유발해서 임신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라서, 내가 평소에 질염이 잦아, 자궁염도 걸렸고 과거 골반염도 있었어, 이런 분들한테는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염증 유발해서 하는 자궁 내 피임 장치가 있고, 호르몬으로 하는 애는 이제 팔에 거치하는 애랑 같은 제제를 자궁 내에만, 자궁에만 작용하는 애인데, 얘가 실제로는 자궁 내에만 작용하니까 함량도 적어도 되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몸이 붓는다는 분들이 있고, 얘가 약간 임신성 호르몬이다 보니까는 장이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해서 장이 좀 부른 듯한 느낌? 이런 거 가능하고요. 주로 생리통이 심하고 월경량이 많은 분들이 요걸 넣어주면 생리통이 사라지고 월경량이 주는 게 있으니까 요걸 해드리면, 우리가 그 생리통 때마다 생리통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세이빙이 되면서 5년간 쓸 수 있는데 5년간 3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싫으시면 뭐 밥 먹을 때 한 숟가락 정도 남았을 때 숟가락 내려놔 정도 하면 5년간 찌는 3kg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자궁 내 피임기, 그 호르몬 피임기에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는 아무 때나 출혈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호르몬 시스템이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몸에서 리액션을 하는 거라서 한 반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이너 돼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정도의 출혈이 좀 산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는데 아무 때나 한 번씩 나오는 게 좀 있어서 이걸 좀 불편해 하세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피임 효과도 되게 확실하고 그리고 자궁 내에 썼다 보니까 용량도 최소화하면서 피임 효과는 확실하게 하는 애로 실제로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애라고 할 수 있죠. 또 제일 많이 하시는 피임 방법으로는 뭐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요거 매일 드시는 것들 있고 또 콘돔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패율이 각각 있기는 있는데 경구용 피임약을 만약에 빼먹지 않고 같은 시간에 꾸준히 드신다면 얘도 또한 99에서 거의 98%까지 바라보는 애고요. 콘돔은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12명은 임신해서 옵니다만 이게 내가 관계를 하면서부터 콘돔을 착용하고 콘돔이 찢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 거에 매번 이제 생식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콘돔을 계속 착용을 갈아서 한다면 얘도 뭐 피임률은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저희가 100명 중에 12명이니까 88% 정도의 피임률을 자랑하는 애라고 보면 되고요. 지뢰 사정은 80%, 10명 중에 2명은 임신해서 옵니다예요. 그래서 요게 날짜도 되게 잘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질 외에 사정하려는 그 타이밍도 되게 잘 맞추셔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어. 그리고 날짜도 이 사람이 가임기가 아닌 때야.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가임기가 이 사람이 나는 28주기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 난 항상 28주기 하는 분은 딱 가임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1일에 하고 어떤 날은 28일에 하고 어떤 날은 15일에 하고 이런 분은 오히려 가임기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우셔서 어려울 거라 자연주기법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뢰사정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어렵고 아차할 때 그 쿠퍼액 뭐 이런 것들로 또 임신되는 확률 무시할 수 없고 콘돔은 매번 되게 잘 사용했어. 넣을 때마다 새 걸 잘 갈아 꼈어. 그런데 뭐 안 빠졌어. 빠질 때도 이게 끝까지 다 뺄 때까지 그 질내 남아있지 않고 완벽하게 다 뺐어. 나쁘지 않은데 불량이었어. 알고 봤더니 구멍이 뚫려 있었어. 그럼 관계하기 전에 이 콘돔 구멍 뚫렸나 안 뚫렸나 미리 확인하고 또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정말 완벽히 숙지하면 그것 또한 너무 괜찮은 방법이죠. 균감염도 안 될 수 있고.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부작용이 심한가요? 피임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대체로 안전하지만 몇 가지 부작용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는 먹다 말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꾸준히 드시라고 좀 권유하는 편인 게 오히려 꾸준히 복용을 하셨을 때 뭐 내마감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확률은 현저히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나 너무 오래 먹은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막 그만 먹으라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병원 진료를 가끔 보러 오시는데 진짜 그랬을까를 살짝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한 6개월을 먹었는데 너무 오래 먹은 것 같아서 그만 먹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피임약 자체가 디자인된 게 4세대 피임약부터는 이 사람이 14살부터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복용을 해도 크게 질환에 노출되지 않게끔 디자인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약들이 대부분이어서 약을 꾸준히 오래 먹는 거에 대한 건 오히려 좀 권장하는 바이고요. 요거를 꾸준히 오래 먹었을 때, 꾸준히 오래 가기도 전에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좀 메스꺼운 것 같아.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막 유방이 너무 빵빵해. 아니면 머리가 아파. 이럴 경우엔 어차피 오래 못 먹어요. 이런 걸 먹었더니 우울감이 있어. 아니면 이런 걸 먹어서 편두통이 개선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편두통이 심해져. 이런 분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죠. 이 피임약 자체가 뭔가에 병 걸린 걸 치료하려고 먹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안전하려고 먹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더니 오히려 되게 불편해 라고 하면 뭐 장복하세요를 굳이 힘든 사람한테 권하진 않아요. 피임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려면 보통은 생리 첫날부터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생리 첫날에 먹는 게 물론 맞고 이건 장복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실제로는 생리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그 약을 보통 시중에 있는 건 21일을 먹고 7일을 쉬어요. 21일이 끝나면 이 7일 쉬는 동안 생리를 하든 안 하든 이 7일이 지나죠? 그러면 다시 피임약을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생애 처음 피임약을 먹어볼 때는 생리할 때 그 2, 3일째 양 많은 거 좀 흘린 다음에 좀 먹으시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게 생리 나올 양이 되게 많은데 피임약을 먹으면 나올 피를 틀어 막아버리니까 이게 나올 것들이 질질거리면서 약 먹는 중간에 나오고 그럼 이거 내가 약이랑 안 맞나? 이러면서 약을 또 끊어버리시고 이런 것 때문에 생애 처음 피임약을 먹을 때는 아예 좀 2, 3일째 양을 좀 많이 뺀 다음에 같은 일정한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같은 시간에 좀 드시라고 팁으로 알려드려요. 보통은 일반적인 시중에서 판매하는 약들은 21일 복용하고 7일을 휴약하는 거고 저희가 보통 처방해드리는 약들은 24일을 복용하게 하고 이 4일간은 밀가루예요. 이게 위약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습관처럼 먹게 하려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고 이 4일간 일반적으로 피가 나는데 나거나 말거나 멈추거나 말거나 이 4일이 끝나면 다음 약을 까서 드셔야지 효과가 완전하다는 거죠.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또 20, 30대 분들이 일단 피임의 목적으로 쓰셨으면 피임 약만으로 되게 훌륭하신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트너분들이 자꾸 안에다 사정을 하시니까 염증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안전하시려면 콘돔을 피임약을 먹었는데도 좀 추가로 저희가 권유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건 뭐 이중 피임으로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균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피임약을 좀 드시면 좀 더 편안하게 자주 여러 번 안에다 또 사정을 해버리시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피임약을 먹고는 있음에도 20, 30대 분들에게는 좀 콘돔도 좀 써주세요를 권유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임약 복용 중에 흡연, 요거는 이제 반드시 피해주라고 하는 게 담배는 혈관을 좁혀. 그런데 피임약은 피를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피임약을 복용한다. 이러면 푹 맞을까봐 혈관이 좁아졌는데 혈전으로 막혀버릴까봐 저희는 담배는 완전 극혐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담배로 뭐 일주일에 한 갑 정도 펴 이런 거는 뭐 20대 분들이면 그래 그럼 뭐 살짝 뭐 이런 정도라면 이게 유연하게 좀 해주는 거죠. 근데 30대야. 근데 담배 한 갑 가지고 나 하루 이틀이면 끝나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되면서 또 뭐 간질환이나 심혈관에 질환이 있어 이런 병력이 있어 뭐 심장수술한 적이 있어 이런 분들은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어쨌든 뭐 혈압검사나 유방암 검진 등 당연히 이건 장기 복용을 안 해도 여자면 보통은 뭐 매번 하시라고 하니까요.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건강관리를 통해서 내가 꾸준히 복용하는 게 걱정들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복용해서 난임이 되고 이런 급이 아니라 그냥 내 혈관 상태, 내 심장의 상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보기에 피임약은 피를 걸쭉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장복을 하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피임한다고 생각했지만 피임 실패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피임의 실패 원인은 경구 피임약의 가장 많은 실패 원인은 자꾸 까먹어요. 사람 사는 일이 매일 챙겨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는다거나 약 먹는 시간을 까먹으면 약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한두 알 하루 이틀을 빼먹어. 그러면 정말 뭐 한 2, 3일째는 정말 피가 나와. 이거는 진짜 생리는 아닌데 부정출혈이라고 보통 흔히들 표현을 하시죠. 이런 출혈 가능하고요. 하루 이틀 빼먹은 걸로 임신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잦아. 그러면 정말 생리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특히 생식력 강력한 20, 30대 분들은 생리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런 배란이 진행이 되고 그런 피임약을 먹었는데도 배란이 진행되면 임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을 빼먹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약을 먹었는데 이게 울렁여. 그래서 진짜 토를 했어. 그럼 얘 약효과 없어요. 그래서 약이 정말 그대로 나오죠? 그럼 다시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피임약을 빼먹었죠?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생각이 나면 생각났을 그때 복용하시고 원래 먹어야 되는 그때 복용하시라고 해요. 콘돔은 이게 착용 방법이 있어요. 이게 딱 콘돔을 까봤을 때 이 모자처럼 생긴 챙처럼 생긴 말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가 정방향이에요. 뒤집어서 끼신다거나 요 약간 끝에 살짝 이렇게 올라온 봉긋 솟은 그 모자 챙 같은 애를 붙잡고 제대로 내리셔야 돼. 제대로 쫙 내린 다음에 보통은 이제 발기하고 넣으시긴 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제대로 쭈르르륵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걸로 들어와야죠. 내 걸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착용이 된 채로만 넣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참 하시다가 쌀 것 같은데 막 넣을게 막 이런 거 있죠. 발기가 충분히 강직도가 된 다음에 넣을게 이런 거 하시면 실패하시는 거예요. 뺄 때도 이게
사정을 딱 했어요. 질 안에다가 이제 콘돔을 낀 채로. 그러면 이제 뺄 때도 요걸 잘 붙잡고 빼야 되는데 놓쳐. 이미 내 건 사라락 사그라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쏙 빠지는 거예요. 거기가 워낙에 이제 내가 피스톤 운동을 했으니까 압력이 올라가 있는 음압이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빼는 타이밍도 사정하고 조금 오래 두고 싶어서 약간 좀 더 이제 그 여진을 좀 즐기시다가 뺐을 경우에 그 안에 쏙 빠지는 경우 콘돔 빼러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들 남은 것들로 인해서 임신 가능성 낮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외 사정, 그 타이밍 맞추기가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또 흔치 않고 특히 이 가임기 여성분들하고 섹스를 할 때 질 안에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평소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워낙 절제력이 되게 뛰어나신 양반이어도 울트라 가임기 그녀와 할 때는 요 타이밍 조절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요. 질외 사정은 실제로는 20, 30대 분들한테는 거의 조금 삼가해 주시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내가 엄청난 통제력이야.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또 그런 가임기 여성의 질 상태는 평소 때랑 또 다르게 또 약간 나에게 다른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서요. 흔히 권하진 않고요. 자연주기법은 이 배란일 계산을 부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배란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좀 더 많고요. 앱이 계산해주는 이 배란일 가임기는요. 앱 속에서 나오는 날짜는 얘가 앞에서 내가 35일 만에 했고 내가 여기가 28주기면 얘가 n분의 1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가 가임기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 앱이 계산해주는 게 정확치 않은 경우가 많고요. 가끔 내가 힘들었어, 뭐 야근이 많았어, 아니면 뭐 시험 공부 중이야, 스트레스나 건강 상태로 배란일이 변동될 때 요거 앱은 계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앱대로 계산하시다가 딱 임신돼서 오시는 경우 정말 많으니까 요건 월경 주기가 정말 단 한 번도 흔들어진 적이 없어. 난 항상 28일, 난 항상 1일에 뭐 이런 분들은 자연주기법 굉장히 잘 맞으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자연주기법은 굉장히 어려운 피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임 방법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쩍쩍 붙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못 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은 좀 더 어려워요. 가임기 때는 이 감도 다르지만 그녀의 이 몰폴로지 자체도 나한테 너무 흥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유독 흥분이 되죠? 유독 더 얘 가임기인가 보다. 더 조심해야 돼.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애 생각 있을 때는 그때 달리면 돼요. 애 생각이 없을 때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응급 피임약 정말 마지막 선택일까요? 응급 피임약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응급 피임약은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계륵이라고 그러나? 안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매일매일 챙겨 먹는 피임약을 20년 정도 복용했을 용량을 한 번에 때려 부어서 나의 이 사이클릭한 패턴을 꽝 쳐가지고 교란을 시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배란이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 이 배란을 놓쳐버리게 해가지고 임신이 좀 안 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교란이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내가 10년 전에 먹었던 이틀 전에 먹었던 꽝! 첫 번째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전 피임약에 비해 이 응급 피임약은 피임 효과를 일단 80%로 두고요. 10명 중에 2명은 이걸 잡숫고도 임신하고 오신다는 거죠. 얘가 진짜 가임기야. 그리고 특히 아직 앱에서 배란일이라고 하는 앞에서 실수를 했어. 여기는 응급 피임약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80%고요. 10명 중에 2명은 먹고도 임신해 온다는 거죠. 배란이 될 애를 교란시키는 애인데 먹고도 배란이 일어나. 그럼 임신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고용량으로 나를 교란시켜놨으니까 일시적으로 머리도 좀 아플 수 있고 메스꺼울 수 있고 아무 때나 막 질질거리면서 피가 나요. 얘가 먹었는데 배란은 이미 됐어. 그 이후에 복용하시죠? 그러면 생리가 스탠바이 되어 있는 데다가 먹었으니까 질질질질질 피가 나오는 게 있고 예정일에 생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생리를 못해요도 있어서 교란이 특징인 애기 때문에 얘를 인해서 이제 마음고생할 일이 되게 많아서 진짜 필요한 날이 아니면 저희 잘 안 써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나는 완벽하게 28주기인 여자야. 딱 이때 생리를 해. 그럼 가임기가 전혀 아닌 때 와가지고 생뚱맞게 막 나 지금 피임약 필요한 상황이다. 달라 하는데 그런 경우엔 저희가 정말 충분히 상담하고 잘 안 드린다거나 정말 아닌데 막 너무 불안하대요. 그럼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 이게 배란이 될 건지 배란이 됐는지 막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먹어도 되는 때는 거의 안 드려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때면은 뭐 어차피 독약은 아니야. 나를 죽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급한 대로 먹을 수는 있는데 급한 날은 먹지만 너무 불안해서요로 먹는 분들 꽤 많으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진짜 확인을 하고 안 먹어도 돼 이런 분은 거의 저희가 처방은 안 해드려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는 뭐 산부인과를 통해서 적절한 피임 방법을 좀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죠. 완벽한 피임이란 게 있을까요?
100% 확실한 피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실 100% 피임은 뭐 섹스를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임신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볼 때, 저 없어요 라고 말해요. 왜? 남자친구 없어? 아니, 왜? 여기 생리 날짜 이후에 관계한 게 없어? 이런 질문 정말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건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100%를 추구하기보다는 피임 확률을 최대로 높여서 실패할 확률을 낮추셔야죠. 안 할 걸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뭐 콘돔을 사용해요. 피임약을 먹고 있어요. 피임약을 먹고 있어도 뭐 콘돔도 좀 사용하라고 하고요. 피임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뭐 약을 빼먹어요. 100%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실패 확률을 낮추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임약을 복용해도 같은 시간에 꾸준히 좀 복용을 못해서 몇 번 빼먹었어 하시는 분들은 콘돔까지 써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피임약을 먹고 있어. 그런데 몇 번 빼먹었어. 뭐 치료 사정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뭐 피임약 안 먹어? 콘돔을 써. 근데 이날 내가 콘돔을 깜빡했네? 그럼 치료 사정 굉장히 타이밍 잘 맞추셔야 하지만 날짜가 뭐 가임기야. 그러면 뭐 되게 조심해 주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병합을 하셔가지고 최대로 실패할 확률을 좀 낮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콘돔 쓰고 콘돔이 빠졌어요. 사후피임약 주세요. 이러면서 오시는데 가임기가 아니야. 그럼 저희 진짜로 뭐 사후피임약 잘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게 많이 불안하시면 차라리 뭐 임플란트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에 장치 해놓으시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정신과 약 복용하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으시거든요.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거. 근데 이런 약을 복용하면 피임약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또는 뭐 약을 또 이런 분들이 가끔 제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워낙 먹는 약들이 또 많고 하시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자궁 내 피임 장치를 넣어놔라. 그러면 이꼴저꼴 안 봐도 되거든요. 이런 신경 저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제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게 최적화된 피임 방법일까 이런 걸 상담하고 좀 피임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넓어진다는 말 사실인가요? 섹스를 많이 한다고 이게 질이 영구적으로 넓어진다거나 느슨해진다는 말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낭설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낭설이 맞는 게 여성의 질이 굉장히 탄력이 좋은 구조라서 애기 머리통이 쑥 나왔다가 다시 원래 사이즈로 이제 줄어드니까 실제로 머리통도 들어갔다 나올 만한 질인데 애기 머리통만한 생식기가 지금 뭐 거의 없잖아요. 뭐 그런 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어서 애기를 뭐 10명 낳았다고 그래서 거기가 막 되게 막 애 머리통이 막 왔다 갔다 할 만큼 이렇게 늘어진 채로 사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질은 매우 탄력 있는 구조라서 성관계적으로 일시적으로 당연히 확장이 되죠. 근데 당연히 바로 원래 형태로 돌아와요. 질의 구조가 이제 고무 밴드처럼 탄력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서 질의 탄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근육 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게 막 질이 넓어지진 않죠. 질의 느슨함으로 느껴지는 건 이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골반에 안에 있는 그 근육 자체가 약간 힘아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느끼기에 예전에 비해 나의 20대에 비해 30대가 이것이 꼭 애를 낳아서가 아니라 좀 느슨해진다지 이게 섹스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 횟수와는 무관하다라고 아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골반저근이 강화가 되면서 혈류가 촉진이 돼서 더 안정적으로 짱짱함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 여자에게 좋은 운동 하나씩만 추천해 주세요. 남자랑 여자랑 케겔 운동 아니에요. 하나만 하면 정답 정해져 있잖아요. 남자는 그거 하면 전립선 비대도 막을 수 있고 소변도 나중에 물줄기 시원하게 나올 거라서 남자분들한테도 너무 좋고요. 여자분들은 뭐 이쪽에 요실금 나중에 오시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성관계 할 때 여기 근육이 짱짱해지니까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만 꼽아봐는 케겔 운동이에요. 돈 안 들이고 하기에. 근데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고 하면 이제 뛰기라도 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져. 혈류가 높아지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근육이 있어야 느껴도 느끼는 거라서 나이 들수록 좀 잘 안 느껴져 하는 거는 탄력도 당연히 떨어지지만 근육의 힘아리도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강화시키기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운동이 케겔 운동이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그럼 그냥 전신 운동이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걷기 이런 거 말고 걷기 뭐 당연히 숨쉬기 같이 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그쪽에 조금 더 도움되는 운동이 뭐 할 줄 모르면 뛰기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 질의 탄력이나 넓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의 넓이, 탄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 그냥 내진하러 오시면 손가락으로 보면 이제 두 손가락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다. 뭐 아가씨든 뭐 아줌마든 뭐 이렇게 이 두 손가락으로 주로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 따로 나온 게 있어서요. 걔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질환의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탄력도 아니면 이제 기계가 다 이렇게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질압 측정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질의 넓이, 탄력, 압력까지 측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내 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이 부분은 요게 부족하니까 요렇게 조금 올려드리고 탄력이 좀 부족하니까 요거 레이저 이렇게 해드리고 요렇게 계산해드리고 진단을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죠. 질압 측정기는 질환의 프로브를 넣어서 여성 내부의 질 내부의 압력을 측정해 주는 거고요. 너의 압력은 얼마야? 그러니까 자꾸 헐겁다는 느낌으로 오시는데 실은 이분이 공간이 별로 안 넓은데 자꾸 헐겁대. 탄력이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프로브를 통해서 압력을 감지하고 해서 얘가 압력이랑 그래프랑 데이터랑 이런 게 나와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검사 시간 한 5분도 안 걸리고요. 많은 분들이 질압 측정기를 통해서 질 내 컨디션을 측정하고 필요한 시술들을 받고 있으십니다. 질의 탄력성과 변화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건가요? 질의 탄력성은 출산이라든지 노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요. 출산이라는 거 자체가 질 근육의 근육도 늘어나게 하고 조직도 늘어나게 해서 반복적인 출산을 통해서는 근육 자체도 조금 늘어지지만 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내가 20살 때보다 30살에 애 낳았을 때가 40살에 애 낳았을 때가 회복이 더딘 것처럼 이건 탄력성이 좀 반복적인 출산을 통해 탄력성은 저하될 수 있고요. 노화에 따라서는 얼굴에 이런 콜라겐 빠지듯이 질 내에도 당연히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생성들이 감소하니까 질 내부는 되게 얇아지게 되고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폐경후에 에스트로겐 감소는 또 이걸 완전 직격타를 맞게 해서 거의 임신, 폐경, 수유를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낮아지고 하는 것 또한 질 조직을 얇고 건조하게 만들어서 탄력성을 약화시키는데 주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횟수가 많으면 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관계 횟수가 많으면 질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이게 내가 섹스를 해서 행복해 이러면 성관계를 통해서 질 내 탄력도 좀 유지가 되고 잦은 관계를 통해서 이 근육이 또 강화가 되니까 힘도 더 좋아지고 느끼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된다면 이런 것들이 탄력이 좋아지고 촉촉해지는 질 내 윤활액이 분비되는 걸 좀 더 강화시켜주고요. 근육을 통해서 이제 분비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질 건조증 같은 게 또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혈류가 증가가 되니까 당연히 질 조직의 건강도 개선이 되고 면역력도 강화가 되겠고 스트레스도 낮춰지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이랑 파트너와의 관계도 더 개선이 되니까 장점이 되게 많은데 잦은 성관계를 하면 마찰로 인해서 내 질벽이 좀 손상된다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위생관리 굉장히 중요해서요. 관계 후에 감염돼서 좀 불편하고 뻐근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성관계 후에 충분히 회복한 다음에 다음 관계를 하시면 좋은데 회복 시간이 짧은 채로 바로 잦은 성관계를 통해서 염증이나 부상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위생 관리와 신체 상태를 봐가면서 좀 하시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질 늘어짐을 예방 또는 질 수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 늘어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케겔 운동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의학 박사 아놀드 케겔이 개발한 운동인데요. 치골에서부터 치골에서 꼬리뼈까지 있는 골반 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매일 한 1분씩, 1분도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몇십 초라도 대변 보는 느낌으로 대변 자를 때 느낌, 똥 자를 느낌 있죠? 그냥 근육을 조였다가 말았다가 소변 참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쪽에 힘을 쭉 주고 있다가 이렇게 딱 푸는 거, 그런 거를 대화하는 중이라도 한 10초, 20초, 이렇게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한 3차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꾸준한 케겔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근력을 강화해 주시면 성생활의 만족도를 월등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질이 늘어진 상태야. 너무 탄력이 너무 없고 뻑뻑해. 이런 상태가 되면 저희가 시술로는 미주란이라고 하죠. 얼굴 촉촉해지는 물광주사 이런 걸 질에도 실제로 놔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력이 너무 떨어져서 푹 꺼졌어. 그러면 필러 좀 채워드리면 콜라겐 필러 채워드려가지고 좀 볼륨 있게 해서 공간을 좀 채워드릴 수 있고요. 여기 주베룩이라고 하잖아요.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물질. 그걸 또 질에도 놔드려요. 그래서 거기도 이미 콜라겐이 빠지고 엘라스틴이 빠지면서 이제 얇아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공급을 해드려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시술 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넓어진다는 말은 오해인가요? 출산 시 아이가 나오는 경로가 질인데 남성 성기 삽입된다고 질 늘어나는 일은 일단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대신 오히려
분만을 하면 내가 밑에가 되게 헐거워졌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면 탄력도는 1명 분만하신 분보다 2명 분만하신 분이 3명 분만하신 분이 탄력도가 월등히 높아져 있어서 오히려 이만큼 늘어났다가 쫙 줄어드니까 분만을 하면 할수록 탄력도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많이 한다고 밑에가 헐거워지고 느슨해지고 이런 거는 오해입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 임신이 더 잘 된다. 안 된다 어떤 게 맞나요? 저희가 임신중절 수술을 2차례 이상을 했을 때 통계상 2차례 이상을 했을 때 자궁 내 유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임신 진짜 어려우세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이 당연히 뭐 자궁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는 아닌데 임신 중절 수술을 여러 번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임신이 되게 잘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생식력이 되게 좋은 여자를 수술 몇 번 했다고 그게 생식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녀가 타고난 거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했다고 임신이 잘 된다가 아니라 그냥 약간 그녀는 원래 생식력이 좋은 여자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몇 번 했겠지 이렇게 되는? 호르몬이 좋으신 거는 뭐 저희가 수술한다고 어떻게 조절해 드릴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수술을 다만 많이 했을 때 부작용 중에 자궁 내 유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음압기로 쭉 석션만 해내니까 거의 자궁이 다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제 수술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애를 막 주스가 되도록 걱정하시느라고 키워서 막 너무 컸을 때 하시는 것보다는 중절 수술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초기에 하시는 게 훨씬 몸에 부담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알고 계신 그 말씀은 일단 그냥 정말 썰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 그달이 가임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우셔서 애기방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이어서 임신이 더 잘 돼서 오세요. 그래서 그때 피임 되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몇 년 전 낙태와 관련된 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2021년인가? 2021년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임신 중절 수술이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었으나 생기는 애를 모두 낳지는 않으니까 되게 암암리에 뭐 암묵적으로 저희 병원은 불법이니까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가 물론 대부분의 병원이었지만 암묵적으로 몇몇 병원에서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를 낳을 건 아닌데 근데 이게 2021년인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다. 어차피 나을 애도 아닌데 그걸 키우느라고 몸이 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성이 14주 이내에 이 임신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암암리에 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의 몸은 여자가 결정한다. 예전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막 뭐 파트너분의 동의도 구하고 막 이랬다면 그건 어차피 여자의 몸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생명은 저기 하느님이 주신 거고 되게 귀한 건데 그렇게 지우면 되느냐 뭐 이런 종교적인 문제도 있다면 저는 실제로는 아기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애 봤는데 너무 행복해서 산부인과를 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면 잘 키우지 않아도 되는데 모두 처음 겪는 일이지만 어쨌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애를 낳아가지고 대책 없이 낳아가지고 애는 그럼 어디다 맡길 거고 애 기저귀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거 하느니 생각이 없으시고 계획이 없으신 거고 상황이 안 되시는 거면 그냥 8주 이내에 시술하시는 거는 의사 손을 빌려서 생리 한번 하신 거예요 정도로 표현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너무 죄책감을 갖고 막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가 아니라 어차피 나을 상황이 안 되는 거면 다음에 더 좋은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되셨는데 분만하고 나서 우울해하고 막 산후 우울증 겪고 막 괴로워하시는 것보다 그냥 준비가 됐을 때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나라에서 14주라고 이 14주가 임신 1분기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까지는 어쨌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자궁 다치지 않게 막 약물 써가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자궁이 다치지 않게 이분이 언젠가 준비가 됐을 때 되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준비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겪고 나시면 마음고생도 하셨고 막 이러시니까 다음에 진짜 되게 남달라지시는 것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진행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나라 법 바뀐 거 찬성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족이 딸만 셋인데 엄마도 여자지, 나 딸 셋 다 여자지. 근데 막 생리통 막 이런 걸로 막 애들 여고를 나왔어. 친구들이 생리할 때마다 막 기절을 해.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의대를 실은 정신과를 하려고 갔거든요. 그 정신병동에 저희 실습 때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귀신들은 말이라도 통하지 정신병자들은 말도 안 통하고 이게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산부인과. 중간에 신경과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신경과는 정신신경 있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산부인과 보니까 여자만 보는 거예요. 여자가 되게 깔끔하거든요. 여자들이 잘 씻잖아요. 잘 씻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내가 여자니까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집에 여자밖에 없는 데다가 여고도 나왔지. 친구들도 다 여자지. 그러니까 나의 뇌구조 속에서는 여자를 너무 이해하기 너무 좋은 시스템이어서 이과로 갔는데 산부인과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야? 차병원. 그래서 차병원 갔어요. 그 2007년도에 많이 낳는 그 시점에 갔는데 미역국이 너무 맛있고 애가 태어날 때 너무 행복하고 그 애가 태어나는 그 너무 행복한 그 순간에 나를 함께 있어. 나 완전 생판 남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나를 있어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때 나를 이 순간에 껴주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 소중한 순간에 나 별것도 아닌 나를 봐서 너무 그때가 되게 좋아서 다시 하고 싶지만 못하겠다. 산부인과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